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제 성장주가 이제 쉴 수 있는 타이밍이 어느 정도 온다라고 시장에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금리가 이제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보통 이제 가치주들이 움직이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치주는 주가가 오랫동안 눌려 있었던 기업이 가치주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치라는 게 과거 평균 어떤 주가가 거래됐었던 밴드 대비해서 하단에 있는 기업이 가치주지, 뭐 무조건 이제 밸류에이션이 싼 기업이 가치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주식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20종목 또는 10종목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신다면 한 30% 정도는 또 3종목이죠. 10종목 중에서 3종목, 뭐 20종목 중에서는 6종목, 또 5종목 정도는 바텀권에서 돌아오는 턴어라운드 기업을 어느 정도 컨택을 해야 되는데, 오리온 같은 경우는 월 단위 실적을 발표하는 모멘텀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실적이 그렇게 뭐 임팩트가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당일 이제 그 월 단위 실적을 공시를 했었고, 이 월 단위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중국 쪽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3%나 이제 개선되었습니다. 1600억 정도가 나왔는데 작년 이맘때는 940억이 나왔어요. 이게 핵심은 결국 중국에서의 매출이 올라올 수 있느냐, 그리고 영업이익도 올라올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제 월 단위로 발표를 하니까 전년 동분기 대비해서 중국 쪽에서 이렇게 매출이 1월 달에 좋았다면 이제 왜 좋아졌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모멘텀이 있을 것이냐, 그러면 지금 주가 위치가 과거 밴드 대비 하단급이냐, 이런 것들을 확인했을 때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의 어떤 턴어라운드 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으면 밴드 하단 국면을 탈피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주식을 플레이할 때 뭐 상승 추세에 있는 주식도 한 70% 담지만 바닥에서 돌아오는 주식을 잘 담아야 되는데, 뭐 바닥에서 돌아오는 주식이 이제 돌아오지 못하고 더 떨어지거나 아예 횡보를 해버리거나 올라오지 못하는 국면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주식은 항상 올라올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공시를 보셨고 1월달 그 매출에 대한 데이터를 잠정실적으로 확인을 하셨으면 재밌는 이제 보고서가 있어요. 이거를 미리 이제 이제 우선 4분기 실적, 작년 4분기 실적이 어땠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오리온 주가가 왜 그동안 계속 못 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4분기 실적 자체는 컨센서스를 하회했어요. 뭐 여러 가지 원자재 부담도 있었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4쿼터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했는데, 뭐 주식 보상 비용도 들어가고 뭐 일회성 비용도 들어가고 뭐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주도주들이 가고 있는데 컨센서스 하회한 기업을 딱히 볼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이제 오리온은 계속 이제 크게 이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처럼 이제 금리가 올라가거나 뭐 이런 시장에 어떤 반대되는 어떤 영향들이 발생되면은 약간 기존의 주도주들은 차익 시연이 되면서 그 차익 시연된 돈을 가지고 이제 바텀권에 있는 주식들을 좀 종종 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4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리뷰 보고서라고 하죠. 리뷰 보고서에서는 2021년도에는 탑라인이 한 10%에서 14% 정도, 매출액은 10%,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14% 정도 증가할 것 같다라고 이제 회사 측에서 가이던스가 나왔다. 그러니까 시장 기대치가 4쿼터 때 생각보다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뭐 좀 자신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이유가 이제 뭐 신제품 출시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분기랑 4분기에는 그 춘절 효과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이 김스낵인데 김스낵 관련된 라인업을 확대를 한다, 중국에서. 그리고 이제 베트남이랑 이런 데서도 다른 맛에 대해서 뭐 확대를 통해 SKU가 뭐 신제품이 뭐 이제 확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번 달부터 인도에서 뭐 초코파이 한다는데 이건 뭐 장기적인 얘기니까. 어쨌든 여기 애널리스트는 1분기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애널리스트들 내용도 보시면은 1월달 괜찮을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고,
1월 중국 법인 매출이 이제 전년 동월 대비 여기는 전망 자체는 50% 이상 좋아질 것 같다라고 했죠. 그 내수 소비 위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제품을 중심으로 뭐 판매 호조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은 1월달 이렇게 잘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밸류에이션은 역사적 하단 부분이다. 근데 홍콩에서 음식료 관련된 업종의 평균 밸류에이션이 20배에서 25배인데 우리의 그 오리온은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이익 비중을 고려를 했을 때 뭐 20배 초반 정도로 지금 생각하는 게 좀 합리적이겠죠. 왜냐면 순수 중국이나 순수 글로벌 포지션이 뭐 100%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사측이 전망을 했을 때 중국이랑 베트남이랑 이렇게 탑라인이 증가한다. 역시 이제 중국에서의 매출이 제일 큽니다. 이익 비중도 제일 크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보시게 되면은 전체 영업이익 중에서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게 거의 뭐 절대적입니다. 국내는 이제 3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이 영업이익, 확정된 영업이익과 이번에 또 증가되는 영업이익을 고려를 하게 되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이제 뭐 70% 되고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30%라면 이제 시장에서 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30% 곱하기 뭐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밸류에이션 한 10배에서 15배 정도 음식료니까 15배 줄 수 있어. 그러면은 뭐 30% 곱하기 15 더하기 나머지 이제 글로벌로 뭐 하는 건데 뭐 사드 때문에 좀 타격받고 했지만 최근 좀 돌아오고 있으니까 뭐 한 25배 정도까지도 줄 수 있지 않을까? 25배 곱하기 70%. 뭐 이렇게 해서 가중 평균을 해서 타켓을 대부분 많이 머릿속에서 그려 나갑니다. 하여간 뭐 그건 그거고 지금 이제 주가가 이제 밸류에이션 하단 국면급으로 예상 실적이 이제 이때 당시 보고서에서는 뭐 15배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4분기 실적이 안 좋으니까 주가가 계속 그냥 옆으로 줄줄줄줄 가는 거죠. 왜냐면 월 단위로 실적 발표하는데 11월까지 좋았는데 12월 실적이 썩 좋지 못했어요. 이미 그러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 정말 이제 애널리스트의 예상대로 1월달 실적이 좋아지는지 확인하고 싶은 심리가 굉장히 강했을 텐데 다행히 이번 그 연결 재무제표 실적에서 굉장히 좋은 중국에서의 매출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2월 4일 날 보고서고, 여기 이제 애널리스트가 2월 16일 날 보고서를 썼는데, 주가를 2월 말부터 움직일 거다. 이건 굉장히 컨빅션 있는 어떤 보고서 형태인데, 저는 사실 이거 보고도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해서 믿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정도 1월달 데이터를 어느 정도 감지를 했으니까, 해당 애널리스트가 이제 세게 썼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와서 보니. 뭐 사후 약방문식 해석일지는 있겠지만, 어쨌든 1월 중국 법인 매출은 1,400억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는 1,600억이 나왔죠. 춘전 물량이 이제 반영되면서 뭐 월별 매출액에 영향을 줄 것 같다라고 되어 있고, 그 신제품 중심으로 판매가 이제 잘 될 거다. 춘절 이후에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춘절 이후에 다시 또 코로나가 이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지만 그래도 신제품 위주로 잘 팔리고 있고 그 1월 실적을 발표하는 2월 중순 기점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 같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그 전망한 이유가 양산빵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신제품 그리고 김순액 뭐 이거 얘기했었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중국에서는 생수 시장에서도 진출할 거다. 그래서 1월달 매출 긍정적인데 중국 그 시장에서의 음식료 업체들 매출 성장률을 보게 되면 이걸 왜 비교를 했냐면 그 중국 업체들의 매출 성장률은 대략 그 한 자릿수 후반이다. 10% 이상 되는 애들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오리온이 이 회사들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을 디스카운트 받을 이유는 없고 이러한 중국 업체들 특히 이제 시장에서 많이 비교를 했었던 기업이 왕왕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어쨌든 중국 음식료 업체들이 주가가 반등하고 있다는 것은 오리온도 주가가 눌려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오늘 이제 실적 나온 거 1월달 실적 나온 거에 대해서 커멘트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뭐 한국은 뭐 꼬북칩, 초코 추러스 등 신제품 나오면서 좀 성장한 것 같다라고 되어 있고 그 수익성에서는 원재료가 이제 원재료 가격이 지금 최근에 곡물 가격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편의점 행사 품목을 줄였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봄 시즌 제품을 출품 준비 중이다. 그러면 한국에 대한 국내에서의 매출도 2월, 3월 들어가면서 탑라인이 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이제 가장 핵심인 중국이죠. 중국 법인의 어떤 춘절 캘린더 효과 제거하더라도 그 1월달 합산 매출은 전년 동분기 대비해서 한 27% 증가한 것 같다. 다만 이제 영업 레버리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매출 증가율 대비해서 영업이익 증가율이 더 커야 되는데 그건 조금 아쉬운데 뭐 이건 좀 깎아줘서 그런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럼 1월 달에 이제 왜 좋았냐? 기존 제품 판매하면서 송송 로우 송 단가오 사진이 있네요. 사진이 있다는데 사진 한번 보고 뭐 이건데 뭐 송송 케이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요 케이크가 이제 출시가 됐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양산빵 시장을 이게 양산빵 시장을 진출했고 그리고 이번에 중국에서 3월에 초코 추러스 맛 꼬북치 그림 10번 보죠. 뭐 이거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직관적으로는 시장에서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 오리온의 어떤 YOY의 월 단위 매출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1월달 데이터가 잘 나왔잖아요. 데이터가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을 안 사면 안 되겠죠. 저는 이제 데이터가 잘 나왔으면은 뭐 다음번 데이터가 더 잘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베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지금 신제품 출시를 인했고 신제품 출시가 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분기 가이던스 매출이 이제 중국에서만 한 3천억에 YOY로 한 14%를 할 거다라고 지금 시장에다가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거는 회사에서 생각했을 때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신제품 출시 효과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베트남에서는 원재료 단가 인상해서 원재료 단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원가율이 이제 높아졌음에도 원가율이 좀 높아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출액 증가율 대비 영업이익 증가율이 좀 더디죠. 이것도 이제 영업 레버리지가 이제 크게 발생하지 않은 이유가 원재료가 상승, 원재료 가격이 올라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규 카테고리를 강화를 위해 뭐 여기도 이제 또 출시를 합니다. 남부시장에서 또 뭐 강화하기 위해서 뭐 1분기 안에 뭐 투니스 초코라는 걸 출시한다고 돼 있고 인디아에서는 뭐 환율 영향이 있어서 그 원화 기준 매출 성장률이 좀 더디지만 현지 기준으로는 잘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이제 모스크바 인근에 돈 투자해가지고 그 초코파이 생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22년 5월에 이제 신공장 한다는데 이건 뭐 아직 먼 이야기니까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봐야 되는 거는 베트남이랑 중국의 월 단위 매출이 YOY로 좀 개선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고 여기도 이제 인도네시아에서도 뭐 하는데 인도네시아의 그 타켓 매출 여기 타켓 매출이 있는데 여기였었나요? 애널리스트가 회사에서 불러준 건지 아니 본인이 쓴 건지 모르겠지만 사측이네요. 사측의 전망이네요. 인도 매출 40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인도의 어떤 성장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당장은. 그렇다면 이제 베트남이랑 중국이 이제 숫자가 크기 때문에 베트남, 중국, 한국 요 세 군데만 먼저 보면 돼요. 어차피 러시아는 루블화 때문에 원 단위로 매출 성장이 크게 뭐 임팩트가 없기 때문에 중국, 베트남, 한국 정도 보면 되는데 한국은 뭐 크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은 볼만한 거는 봐야 되는 건 중국이랑 베트남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랑 베트남 쪽에서도 보는데 특히 중국에서 탑라인의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발표상 공시상으로는 이제 그 계절성인 어떤 효과, 춘절성인 효과를 제거하지 않고 순수 달력으로만 봤을 때는 73%의 YY의 매출액 증가가 있었고 여기 보시면 1월달 중국 매출이 1600억을 했어요. 아무리 춘절이 있다고 해도 최근 이제 12개월 전 대비했을 때 거의 최대급의 어떤 매출 체력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국 쪽에서의 어떤 탑라인 성장이 그 시작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 쪽에서의 어떤 영업이익률도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금 22%까지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OP 마진이 높은 그 과자 회사가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리온은 정말 장사를 잘하는 것 같다, 이번부터는. 그리고 여기 실적 추이 전망이 있습니다. 전망을 보시게 되면은 그 중국에서의 매출이 이제 1분기 때 이제 2,900억 정도 여기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뭐 3,000억 정도 얘기하고 있다는 것 같으니까 여기 애널리스트는 다소 보수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다. 여기 매출 비중은 50%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은 이제 1월 달만 22% 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춘절 효과가 있는 거니까 2월, 3월 고려하면은 뭐 한 17% 되지 않겠느냐. 여기 지금 작년 4쿼터 실적이 이제 영업이익률이 깨졌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이 계속 주식이 안 간 거고, 한번 이제 그 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다 해서 주가가 올랐다가 이제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는 이 중국에서의 어떤 성장성이 본격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주식을 좋아하는, 이런 주식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 이제 장기 이평선이 있어요. 장기 이평선을 뚫었다는 거는 뭐 우리가 차트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가장 이제 뚫기 어려운 게 장기 이평선이거든요. 장기 이평선을 뚫었는데 그 뚫은 이유가 너무 누구나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실적 공시 때문에 뚫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특히 이제 중국에서의 어떤 실적 모멘텀이 있으니까 뚫었다는 거는, 이게 다시 주가가 여기까지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종목 분석 상으로 그 밸류에이션이, 제가 봤을 때 밸류에이션 밴드 하단이잖아요. 지금 여기 밴드 하단 국면에서 머물고 있는데, 중국 시장에서의 탑라인이 다시 탑라인의 성장 속도가 회복이 되면 과거 이제 밸류에이션 평균 수준까지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회복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성장하고 있는 뭐 전기차나 이런 기업들도 보유할 수 있겠지만, 바텀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체력을 보여주는 기업도 같이 들고 가야 우리가 위에서 추세가 상승했던 종목이 쉴 때 이런 종목이 이제 메이크업 해주면서 포트폴리오를 탄탄하게 해주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자꾸 들다 보니까, 당일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제 발표됐던 데이터가 너무 좋아서, 이제는 또 금리가 또 올라가는데 이제 주가가 반등해서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 유동성 자체가 이제 크게 줄어드는 건 아니니까 주식을 이제 사야 되는데, 추가 매수가 머뭇머뭇거리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동안 주도주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러한 바텀에서 돌아서면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을 새로 포트폴리오에 담아가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기관 투자자 할 때도 바텀에서 다시 돌아오는 거랑 추세 올라가는 거랑 같이 보유하는 거를 많이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얘기한 바벨 전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월 단위 실적은 다음 달 3월 중순에도 나오고, 특히 3월 달의 데이터는 4월 중순에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중국에서는 그 3월 달에 이제 신제품을 또 중국에서 출시를 한다. 뭐 꼬북칩 초코 추러스 맛. 저는 그렇게 맛있게 먹진 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여러분도 한번 사 먹어보시고 중국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전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게 짠맛은 사람들마다 그 느끼는 게 다른데, 이 단맛은 만국 공통의 맛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국에서 이 단맛이 들어가 있는 이 초코 추러스 마시면은 뭐 어느 정도 충분히 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저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양산빵부터 해서 초코 추러스 맛까지 이제 신제품 출시 모멘텀이 3월까지 있다고 하면은, 최소한 이 오리온의 주식은 그 밸류에이션 밴드 평균까지 언제까지 회복할지 모르겠지만, 주가가 이제 3월 달 데이터가 나오는 4월 중순까지는 들고 갈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최근 이제 그 금리 영향으로 이제 상승 추세에 있는 주식들이 좀 쉴 수 있으니까 바텀에서 돌아서는 주식을 좀 같이 보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 중에서 한 종목이 제 눈에는 오리온이 보였고, 이전 영상에서는 사실 이제 경기 민감주를 봐야 되다 보니까
SOA를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이제 오리온 같은 기업도 볼만하다. 우리가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가치주라는 거를 너무 획일적으로 멀티플 10배 미만 6배 이렇게 보지 마시고 과거 밴드 하단에 있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진정한 가치주입니다. 그러니 이제 금리가 상승했을 때는 가치주를 좀 들고 있어야 된다고 이제 다들 얘기를 하는데 제가 통계상으로 가장 효과 있는 가치주는 밴드 하단에 있는 주식이더라. 그리고 밴드 하단에서 모멘텀이 있는 주식이 가장 효과적이었다는 이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